늦은 밤에요. TV 보다가 갑자기 지지직거리면서 방송 종료 화면 대신 막 이상한 메시지가 뜨면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 호러의 세계입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유튜브 시리즈 로콜 58 그리고 아날로그 호러라는 장르 자체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저희가 이 장르가 어떻게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 향수를 좀 교묘하게 이용하고 또 우리가 믿는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키우면서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로컬 58, 이게 정확히 뭐죠? 네, 그 로컬 58은요. 수십 년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한테 지역 방송국 WCLV-TV가 점점 장악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룬 유튜브 시리즈예요. 만든 사람은 크리스 스트라우브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괴담 그러니까 크리피파스타로 유명했던 캔들 코북 있죠. 아, 캔들코브 저 그거 알아요. 와, 그것도 진짜 기분 이상했었는데 그 작가군요. 네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스트라우브라는 작가는 로컬 58에서 그냥 무섭게만 하려는 건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 공포 그 이상을 좀 노린 거죠. 스트라우브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는데 도움이 되는 척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잘못된 믿음 같은 주제를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섭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시스템을 믿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작품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뭐 대표적인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럼요. 그 웨더 서비스 에피소드가 딱 좋은 예인데요. 평범하게 막 기상특보 같은 긴급 경보 방송이 나가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달을 보라 이런 식의 되게 이상하고 위협적인 명령으로 변질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지켜줘야 할 그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를 딱 보여주는 거죠. 와, 믿었던 시스템이 그렇게 돌변한다니 진짜 소름 돋네요. 다른 에피소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컨틴젠시라는 에피소드는 좀 더 직접적이에요. 만약에 적한테 나라가 패배하면 국민들한테 자살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정부 비상방송 계획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냉담하고 그냥 사무적인 톤이라서 오히려 더 무서워요. 그 냉전 시대의 어떤 편집증적인 분위기하고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그냥 뭐 소모품이다. 이런 시스템의 무서움을 아주 잘 보여주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혹시 그 약간 아이들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에피소드도 있지 않았어요? 네네, 맞아요. Show for Children이라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어린이 만화 같은데 갑자기 막 해골 같은 게 튀어나오고 엄청 기괴하고 폭력적인 장면으로 확 바뀌어요. 그런 순수함이 갑자기 섬뜩함으로 변하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 형상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죠.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이상할 때 느끼는 불쾌감이요. 그리고 또 Real Sleep이라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여기서는 막 얼굴 이미지가 이상하게 왜곡돼서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얼굴은 없다. There are no faces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게 마치 시청자 정신에 직접 뭔가 하려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줘요. 아,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요. 그럼 이런 개별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날로그 호러 장르의 특징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VHS 테이프나 옛날 브라운관 TV 화면에서 보이는 그런 화면 노이즈나 색 번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낡은 미디어의 미학을 일부러 사용해요. 이게 단순히 옛날 느낌만 내는 게 아니고요. 정보라는 게 얼마든지 이렇게 통제 불가능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정상적인 방송이 갑자기 해킹당하거나 장악되는 설정, 또 막 암호처럼 숨겨진 텍스트 같은 게 더해지면서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 때문에 이게 마치 누군가 녹화해둔 비디오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해서 보는 듯한 느낌,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하위 분야로도 많이 이야기돼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이런 낡은 기술이나 좀 불친절한 방식이 지금 우리한테도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혹시 그 향수 같은 것 때문인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걸 향수의 무기화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꼈던 과거의 미디어 경험, 예를 들면 VHS 테이프 돌려보던 기억이라든가 옛날 TV 방송 보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따뜻했던 기억을 가져와서 공포의 도구로 확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익숙감이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더 강렬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그런 아날로그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효과가 있나요? 그게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대중문화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과거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동경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더 좋았을 것 같고 단순했을 것 같은. 네, 바로 그거예요. 일종의 거짓된 향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연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사실은 이렇게 취약하고 뭔가 통제 불가능한 공포가 숨어 있었구나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향수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먹히는지? 앞에서 잠깐 나왔던 그 시스템적 배신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언론, 미디어, 아니면 과학 같은 거요. 우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할 그런 시스템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이끌 수 있다는 공포. 이게 핵심이죠. 아, 그러니까 괴물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는 그 정보 시스템 자체가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보에 대한 불안감하고도 이게 딱 맞닿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정보가 되게 파편적이고 막 암호처럼 숨겨져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중요한 장치인데요. 정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막 숨겨져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정이 되게 만들어요. 아하. 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막 단서 찾고 시간 순서 맞춰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추측하고 이러면서 이야기에 훨씬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로컬5 이후로 이 아날로그 호러 장르가 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다른 작품들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로컬5가 엄청 성공하면서 이후에 맨델라 카탈로그라든지 월튼 파일즈 같은 다양한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약간 경향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시리즈는 로컬5처럼 좀 모호함이나 분위기, 설명되지 않는 그런 거대한 공포에 집중하는 반면에 분위기 중심이라고 할까요? 다른 시리즈들은 얼터네이트 같은 좀 더 구체적인 괴물이나 복잡한 설정을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 미스테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보여요. 설정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팬들이 막 해석하고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컬5는 VHS 같은 그 아날로그 미디어의 느낌을 사용해서 우리의 향수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고요.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을 건드리면서 동시에 시청자가 직접 탐정처럼 이야기에 참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아날로그 호러라는 장르를 딱 열어 젖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수많은 미디어와 정보들이 사실 우리 감정이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정보 채널 자체가 오히려 불안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정보에 대한 우리의 좀 복잡한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가끔 더 단순하고 어쩌면 더 진실했다고 믿는 그 과거의 아날로그 미디어조차 이렇게나 쉽게 공포로 퍼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면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훨씬 빠르게 변하는 지금 이 디지털 정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정보들의 신뢰성,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신호는 이제 끊겼을지 몰라도 그 질문의 여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